장 초반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1시에 코카콜라가 돌파했다는 알림을 받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자금이 방어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전혀 놀라운 흐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주 동안 매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추세는 두세 달 정도 이어지는데 이번 하락은 딥시크부터 시작된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하는 주식들이 있고 제가 그 주식들을 계속해서 소개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여전히 버티는 리더 주식 리스트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관련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와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듯했지만 장이 끝날 때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금요일에 반등이 완전히 리셋되었고 반등의 흐름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반등이 이어지면 반등이 4일째 지속되는 날에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반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장주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여전히 횡보 구간에 있고 고점 대비 4.8% 하락한 상태로 지수 자체가 본격적인 조정을 겪기에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S&P 500 지수 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면서 기술주에서 빠진 자금이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은 아니며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전부터 천천히 비중을 줄여온 트레이더들에게는 예상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유지될지 가격 형성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와는 다르게 나스닥 100 지수에서는 자금이 전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한 상태에서 S&P 500 자체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형주는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12월 18일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때 많은 정리를 했어야 하며 지금은 걱정 없이 관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형주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정책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소형주 지수가 강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소형주 지수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7거래일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약간 반등했을 때 28일에 매수했던 TQQQ를 7% 수익률로 매도했습니다. 앞으로는 5% 수익률에 도달하면 즉시 매도하는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3월의 첫 거래일이었지만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3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스닥 역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조정을 받으면서 성장주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장이 반등 신호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장 초반에 갑자기 오르는 것을 보고 섣불리 매수하는 위험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는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3시경에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관세 관련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더 하락했습니다. 현재 관세 문제와 정부 효율성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채권 시장의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2월 중순에 TLT 매수 신호를 공유드렸고 이에 따라 매수하셨다면 현재 방어적인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장기채는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급락이 나오면 매도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 역시 제가 초기 매수 신호와 첫 번째, 두 번째 돌파 신호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하셨다면 현재 방어적인 성격으로 포지션이 잘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뉴스로 주말에 급등했지만 다시 거의 모든 급등을 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래 한번 급락이 나오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한 이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너무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역시 돌파 시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드디어 다시 한번 50일 이동평균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장 초반 다시 붕괴되면서 조정받았습니다. 역시 급등한 종목이 급락을 경험한 후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1월부터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았는데 기울기가 너무 급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 종목은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차트상으로는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횡보하며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애플은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헤지펀드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단기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영상을 공유해 두었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도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번 큰 하락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무너져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8,000개가 넘는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대부분이 매수를 완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며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블랙웰 관련 호재가 계속 나온다면 횡보 이후 스마트 머니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시점에서 재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이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당분간 진입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큰 거래량과 함께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단기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혹시 매수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초단기나 초장기 관점으로만 살펴봐야 합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숏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헬스케어, 방어주, 그리고 부동산이며 성장주 중에서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윙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ETF는 방산 ETF SHLD로 무려 5.51% 상승했습니다. 특히 큰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갭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장기 보유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실적이 좋고 시장을 이끄는 리더 주식들을 섹터별로 리스트화하여 공유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를 업데이트하면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록색으로 표시된 주식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버티고 있으며 보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힘스 같은 종목은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멘텀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상승한 주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오르는 주식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뭐지 살펴보면 그 주식들은 지난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공유드렸던 주식입니다. 장기 리더 주식을 하나씩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기분이 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해도 일부 주식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T모바일은 오늘도 1%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이제 정고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최근 며칠 동안 큰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계속 매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금과 금 관련 종목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금요일에 하락하는 듯 보였지만 지지를 받고 반등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주식은 제 블로그에서도 다뤘던 웰타워입니다. 이 회사는 시니어 하우징 전문 기업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현재 시장을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주를 매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제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와 알트리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알트리아는 담배를,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오늘 두 종목 모두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7에서 8월에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급등했다가 성장주가 상승할 때는 다시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추세가 꺾이는 시점을 잘 포착하면 성장주 매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을 찾게 되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둔 영상을 공유해 두었습니다. 실적 예상과 함께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장 초반보다 장 마감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트레이딩을 진행하신다면 새벽까지 깨어있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주무신 뒤 장 마감 시간에 맞춰 일어나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급등했던 주식들이 장 마감 즈음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장 초반에 따라가는 것보다 장 마감 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현재 S&P 500은 여전히 버티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작년 7에서 8월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대세 상승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중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영상에서 설명한 돈이 몰리는 섹터의 1등주를 찾아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리더 리스트 중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리더 주식들의 추세가 거의 다 꺼겨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식 세계에서 3달에서 4달에 한 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